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오늘 채팅창에도 휴가 간 안 기자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예, 어쩌면 그렇게 8월을 쉬면서 보낼 수 있느냐. 예, 이 프로님 얘기가 아니고 채팅창에 있는 얘기죠. 채팅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프로는 언제 휴가 가냐고. 저는 1년 내내 뭐 여기가 휴가 철이죠, 뭐 휴가지 뭐. 네, 집에 가봐야 뭐 별로 특별히 뭐 휴가 놀러 가봐야 또 일이나 해야 되고. 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의외로 꼼꼼한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썸네일 자리에 아, 앉아보네요. 예. 오늘 주제는 네, 코픽스가 네, 급등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어제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했죠. 발표는 아니고 공시인데 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7월 기준으로 봤더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이게 2.90%.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90%. 네. 이걸로 전월 대비해서 52bp 엄청나게 오른 건데 와. 이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010년 2월부터 공시를 했는데 예.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에 52bp가 뛰어오른 적은 처음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준 자체도 2013년 2월 이후 한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예. 지난해 7월이랑 비교를 해서도 2%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픽스 쇼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예. 많이 올랐네요. 그쵸. 52. 장소영 기자님, 네. 코픽스가 뭡니까 저게? 간단하게 좀 물론 저는 알지만 혹시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코픽스란 게 뭐냐면 저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 은행도 마찬가지로 돈을 쌓아놓고 저희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려와서 대출을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변동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금리가 한 번씩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는 정기예금 그다음에 뭐 네. 적금 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얘네들 그러니까 예금에서 빌린 돈으로 우리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네. 그 예금들을 다 총합을 해봤더니 자금 조달 비용이 얼마더라. 이걸 코픽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맞습니다. 코픽스가 올라가는 만큼 내 그렇죠.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내려오는 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 예. 이 프로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올 초에 금리가 올라서 연끌족도 잠 못 잔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엉터리 기사예요. 아니다. 연끌족들은 맞습니다. 참 잘 잔다. 그때 당시에는 코픽스 했습니다. 금리가 뭐 사진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코픽스 초에는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어요. 뭐 물론 오르기는 했지만. 1.69, 1.64, 1.70, 1.72 저러는데 왜 잠을 못 자겠냐. 그렇죠. 사실 이 코픽스는 신규로 네.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는 아닙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이미 사람들. 대출 받은 분들이 그쵸. 저것 때문에 잠을 잘 자든가 못 자든가 하죠. 그렇죠. 네, 뒤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뭐 여튼 이전까진 그랬는데 6월부터 7월 사이에 코픽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는 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뒤에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최근에 금리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오르지 않아요. 은행 대출 받으러 맞습니다. 가면 지난달에 가나 지지난달에 가나 그쵸. 오늘 가나 비슷하다고요? 저희 통장에 찍히는 대출 금리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이미 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통장에 찍혀 있진 않지만 예. 은행들이 저희한테 고지해 주는 금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는 금리가 뛰는 거예요. 이제는 기존 대출자들은 굉장히 골치 아프고 있다. 그래서 영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그 7월 달에 그 52pp나 뛴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스텝 0.50%포인트로 올렸었잖아요. 그 수시로 좀 보여주세요. 네네. 네. 그랬는데 예.
이것 때문에 당연히 수신금리, 음. 아까 말씀드린 코픽스의 기준이 되는 뭐 예금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겠죠.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완만하던 이게 빨간색 선이 정기예금 금리예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작년 이맘때는 은행 가서 1년짜리 정기예금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한 1% 조금 넘었었던. 1%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지난해 7월에 1.1%였는데 완만하게 4월까지 2.1%로 오르다가 네. 5월까지도 완만했는데 6월부터 급격하게 뛰죠. 아직 7월달 통계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한 뛰었겠죠? 3%를 넘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이렇게 정기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뛰니까 거기에 따라서 코픽스 신규 금리도 가파르게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근데- 정기금리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쵸. 최근에. 제가 그 퇴직연금 뭐 이렇게 한다고 봤더니 그 1년짜리는 뭐 한 3.23%가 되고 5년짜리는 뭐 한 3.5% 6%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연. 네, 네. 돈이 좀 꽤 있으신가 봅니다. 퇴직연금. 아,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정기예금으로 굴리세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주식으로 안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살짝 보람이 있습니다. 예. 격결로 빠졌네요. 안모 기자는 러시아 펀드 투자했다가 아직도 거래 정지던데. 네.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사실 7월 달에 오르는 거는 뭐 그럴만 했지만 6월 달에 오른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6월 달에는 사실 5월 26일 날 기준금리가 0.25% 올랐는데 네. 6월 달에도 보시면 40bp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왜 이랬을까? 근데 뭐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뭐 예대금리자 공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그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내일이 아니니까 예. 은행들한테 그 만기 연장 그 이자 상환 유예 이런 것들 뭐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예대율 규제라고 하는 걸 조금 완화를 해줬어요. 네. 예대율 규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금이 100이면 대출도 100이어야 된다. 근데 그걸 조금 완화를 해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 근데 그 6월 달에 끝나면서 7월부터는 다시 이 규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예금을 더 늘려야 되고 네. 예금을 늘리려면 다 똑같이 늘려야 되니까 금리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제가 뭐 추측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튼 코픽스 자체가 변동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지난 6월부터는 많이 올란다. 이제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코픽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만큼은 오른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만큼 올랐습니까? 대략 그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덜 올랐습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50bp 기준금리가 50bp 올랐을 때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이 50bp 정도 올랐고 올해 초에 비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00bp 1%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전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1년 전에 6개월 전이랑 해요. 6개월 전이랑 할까요? 그러면 네, 그래요. 1년 전이랑 해요. 6개월 전이랑 하면 한 보여주세요. 130bp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121bp 올해 1월부터 시작하면 그죠? 121bp 정도 올랐네요. 121bp.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오른 것보다 조금 더 오른 오르거나. 거예요, 그죠? 기준금리는 그렇죠. 100bp 올랐는데. 네네. 근데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조금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예. 시장에 조금 더 미리 반영이 돼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는 거니까 은행들은 더 이제 더 땡겨서 정기예금을 더 받으려고 금리를 더 제시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구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신규 대출 시장 금리를 보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이게 신규 그 주담대 대출 7월이랑 8월 금리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요즘에 대출을 새로 받으러 가면 맞습니다. 이게 은행 지난달 거고 창구에서 알려주는 금리. 이게 이번 달 겁니다. 예. 보면 밴드가 제일 낮은 게 3.63. 네. 그다음에 신규 그 변동금리 주담대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 게 6.01이에요. 예. 근데 8월에 보면 4.44에서 6.15 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죠. 음흠. 근데 보시면 은행별로 차이가 꽤 많이 커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3.70에서 5.20이었는데 4.44에서 6.14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은행이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동안 맞습니다. 6월 달에 네. 보면
6월달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3.5%, 3.3% 후반대 대출을 주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금리가 4.40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 4% 후반대가 절반이에요. 저희가 저때 우리가 방송할 때 맞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장사 안 하려고 작정했냐. 국민은행은 저렇게 낮고 그렇죠. 왜 저렇게 경쟁들을 이상하게 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낮게 그러니까 높은 금리 제시하던 것들도 발동이 걸렸나 보군요. 맞습니다. 국민은행은 그렇게 많이 올렸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4.71에서 6.02. 네. 근데 지금 보면 4.50에서 6.15. 오히려 조금 내렸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신한은행은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신한은행은 이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네. 여튼 이렇게 금리가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내렸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앞으로 얘기할 가상금리 때문인 건데 네. 사실 보시면 7월 달에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게 가상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죠, 4%. 사실 보시면 이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네. 대출 금리가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가상금리를 확 올려놨다가 이때는 가상금리를 많이 낮췄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살짝이라도 내릴 수 있었는데 네. 신규 대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출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만 지금 당장 대출 금리가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은행마다 나름대로 뭐 금리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대출 같은 경우는 DSR 때문에 우리가 대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가상금리 낮춰서라도 마진을 덜 볼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되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사실 집토끼잖아요. 그렇죠. 굳이 금리를 낮춰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 4월 사이에 새로 대출 받은 분들은 네. 그냥 호구된 거예요. 호구. 그리고 그때는 가상금리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만 사람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높은데 그냥 6월달에 집 사지 뭐 4월달에 사지 말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면 되죠. 전세 대출을 야 3월에 금리 높으니까 전세 대출 8월 해봤자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진짜 운 좋은 분들은 그때 넘어갔어요. 아마 요즘 대출 받는 분들은 굉장히 그럼 저렴하게 대출 받는 것일 상대적으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가산 금리가 낮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코픽스가 같이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다운될 텐데. 그렇죠. 거참. 그래서 사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 명암이 나뉘어요. 아까 잠깐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고 예.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셋 다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죠. 신규 취급액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네. 그달 그 은행에서 나간 예금 금리. 예금 금리를 총합한 거. 그달이기 때문에 그달 이미 올라와 바뀌죠. 있는 금리만큼 대출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잔액이나 신잔액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는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금 금리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죠. 훨씬 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준 금리보다 덜 움직였네요. 잔액 훨씬 기준 많이 덜 코픽스는. 움직였습니다. 기준 금리가 100bp 움직이는 동안 잔액 기준은 약 59bp. 신잔액은 59. 맞습니다. 대략 한 70bp 정도 움직였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금리가 계속 6개월마다 바뀔 때 어떤 금리를 할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예.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는 통장에 찍히는 금리는 뭘 선택하든 같습니다. 가상금리가 다를 뿐인 거지. 네. 근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선택을 했다 내가. 가상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이 뭐 예를 들면 지난해에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뭐 예를 들면 0.9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2.9다. 네. 그러면 금리가 2%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예. 근데 신잔액 기준을 선택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름폭이 낮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예를 이게 들면 뭡니까? 변동금리 4%로 지난해 7월에 네. 대출을 4억을 받았다. 예. 똑똑하신 2%는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고 예.
살짝 어리버리한 김상우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선택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예. 했을 때 지난해 7월인 경우에는 사실 대출금리가 같으니까 원리금이 같겠죠. 예. 근데 신규 코픽스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올해 7월에 봤더니 2%의 대출 금리는 3.61%로 올라서 네. 대출 원리금이 182만 원, 한 18만 원 정도 오른 거죠. 네. 근데 김상우는 대출 금리가 4.75% 가까이, 2% 가까이 올라서 예. 원리금이 208만 원으로 늘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러 가면 기준을 저렇게 신잔액으로 하든 신규 코픽스로 하든 잔액 코픽스로 하든 대출 금리의 총합 그러니까 2.8이라고 하는 건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다르긴 하지만 예. 은행에서 뭘 선택을 하든지 너의 마음이지만 음. 통장에 찍히는 건 같다. 가상금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상금리를 좀 덜 무는 거네요. 그 저기 기준금리가 좀 높은 경우에는. 이야기 쉽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전세자금 대출이긴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랑 비슷하니까 구조는 예.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코픽스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2.9 지금 기준입니다. 예.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6이에요. 예. 근데 대출 금리는 같죠. 가상금리가 거의 1.5%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 가상금리를 조정을 해서 은행이 통장에 찍히는 금리는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내 통장에 찍히는 금리는 이게 신규 코픽스로 하든 예. 신잔액 코픽스로 하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잔액 코픽스라는 것도 있죠. 신잔액 말고. 맞습니다. 신잔액 같은 경우에는 잔액 코픽스에서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저는 모르죠. 다른 그 뭐지 수신 상품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제 대기자금이라든지 뭐 한국은행에 빌려준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라서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범위가 훨씬 넓어서 오히려 금리 그 진폭이 훨씬 더 줄어드는 효과. 그래서 보통? 은행들 따라서 신규 취급액 코픽스로 하거나 잔액 코픽스로 하거나 혹은 신규 취급액 코픽스로 하거나 신잔액 코픽스로 하거나 네. 은행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신규 코픽스나 신잔액 코픽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하는데 예.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뭘 선택한답니까? 그게 은행들이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아. 매출 포트폴리오를 안 가르쳐주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똑똑한 분들은 금리가 상승할 때는 네. 신잔액 코픽스를 하고 음. 금리가 하락할 때는 신규 취급의 코픽스를 하는데 근데 어차피 뭐 집 살 때 혹은 전세 대출 받을 때 대출을 3개월만 받을 게 아니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길어야 4년. 그렇죠. 그렇죠? 집 갖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집도 뭐 몇 년 이상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예상해요, 사실. 예상하기 쉽진 4년 않죠. 동안의 금리 추이를 예상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맞습니다. 앉아 있지 않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것도 뭐 변동금리나 뭐 고정금리 선택을 하는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근데 사실 변동금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 변동금리 안에 있는 신규 취급액이나 신잔액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코픽스가 갑자기 많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대출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금리를 누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뭐가 역전이 돼요? 신규 취급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 대출을 받으러 간 사람과 네. 이미 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 예.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과 음.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 네. 6개월 전의 기준금리와 지금 금리는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히려 더 많이 내는 절대 금리가 더 낮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그때는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부담이 맞습니다. 크고 지금은 좀 그게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 부담이 좀 낮아졌다.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또 준비를 해왔는데 그 제가 하나은행에서 4월이랑 6월 중에 그 나간 대출 평균 금리를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월을 보면 평균 금리가 4.31입니다. 예. 기준 금리 2.75 그리고 가상 금리가 3.48이에요. 네. 평균 금리는 내렸죠. 이거 내린 이유가 가상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준 금리는 40bp나 올랐어요. 야, 밀가루값 올랐는데 짜장면 값은 오히려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 대출을 받았던 신규 코픽스를 선택을 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네. 4월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11월에는 금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6개월이니까. 네, 예. 그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훨씬 뛰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오히려 더 그 4월 달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11월 달에 지금 6월에 대출을 받은 사람보다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히 안 좁혀지겠죠. 6월에 대출 받은 분이 항상 위너가 되는 앞으로 대출 다 갚을 때까지. 금리가 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두 개의 기준 금리는 같을 테니까 그렇죠. 나의 운명은 대출 받을 때 가산 금리에 따라서만 정해지니 맞습니다. 가산 금리를 낮게 받은 6월 대출자가 항상 위너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4월, 5월에 대출 금리에 분명히 까치발 뜨고 있다 지금 은행들이. 맞습니다. 저거 내려오는 날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한 30bp 정도 더 부풀려져 있다고. 그래서 사실 뭐 신규 대출 금리를 은행들이 계속 누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올해 하반기에 뭐 3% 정도 가는 기준금리는 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이창용 총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2.25%잖아요. 그럼 0.75% 포인트가 더 오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픽스도 더 많이 뛰겠죠. 0.75%면 뭐 예를 들면 적게는 0.75bp에서 많게는 100bp까지 뛸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한 3.9까지 뛸 테고 그러면 3.9까지 뛰면 지금 금리가 한 4.5% 후반대 정도 되니까 네. 이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그때까지 누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실제로 역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저는 가산 금리를 많이 누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앞으로는 해요. 기준 금리가 오르는 정도만큼 네. 코픽스가 오르지 못할 것 같다. 금리 예측의 대명사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은행들이 지금 예금 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대출을 비싼 금리로 해줘야지 그게 수지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거래 되는 거 보면 완전히 독일의 라인강처럼 가물었어요. 맞습니다. 그 말은 은행들이 예금 잔뜩 받아놓은 거를 운용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서로라도 대출금리 막 낮춰서라도 대출 경쟁을 하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못하면 야 그냥 예금도 받지 마 이렇게 되거나 네. 그러면 예금 금리가 높아질 리가 없죠. 기준 금리가 높아지니까 아마도 CMA 금리는 같이 올라갈 거고 단기자금 시장 금리니까 네. 그러면 그거랑 경쟁해야 되는 은행들의 정기예금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높이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올라가는데 아마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라고 해 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맞습니다. 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은행들도 예금을 받아서 쓸 데가 있어야 되는 금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차면 수신금리도 안 오르긴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네. 은행들 입장에서 다른 데서 올리게 되면 빠져나갈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대율 규제 같은 것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카카오뱅 이런 데서는 많이 끌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 은행들에서는. 네. 그러면 여기서도 금리를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금 금리가 그렇죠. 서로 예금 유치 경쟁을 한다. 은행만 놓고 보면 네. 은행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굳이 그 예금을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는 건 맞는데 예. 인터넷 전문은행도 있고 뭐 저축은행도 있고 이런 데서 금리를 높여서 예금들을 뺏어가면 근데 그들은 뺏어가면 어디에 대출할 거냐 이거죠. 우리나라 대출이라는 게 자영업 대출, 기업 대출 아니면 네. 주택담보대출인데 네. 어디에 빌려줄 거냐는 거죠 지금. 기업한테 빌려주면 아마 최근에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어차피 돈 많으니까 안 빌려가고 아마 중소 중견기업들 중에서 이제 거시경제가 하수상하니까 회사채 발행 잘 안 되고 기업 대출로 땡겨간 데가 있긴 있을 텐데 뭐 그것도 제 생각에 다 가져간 것 같고. 근데 대출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네. 아예 안 나가진 않지는 않을 않겠죠 거예요. 당연히. 대출이 예. 안 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가긴 할 텐데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알겠습니다. 땅 따먹기를 두 하겠죠. 달쯤 후에 누가 이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장수원 기자님? 둘 다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김상훈 기자는 지금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 뼘 오르면 네. 코픽스도 최소한 한 뼘 이상 오른다는 쪽 말씀 아닌가요? 한 뼘 정도는 오르겠죠. 한 뼘 정도 오른다. 2%는 앞으로 코픽 기준금리가 한 뼘 올라도 네.
코픽스는 한 뼘만큼 안 오를 것 같다. 은행들이 더 이상 예금 유치 경쟁을 해서 대출 풀어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예금 유치 경쟁은 안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영끌족들은 제 말 들으면 좀 마음이 놓일 것 같고 네. 김상훈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 잠이 더 안 올 것 같은데 네. 잠이 누가 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사실 전세자금대출이 조금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을 잠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예. 이게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이 2% 중반 후반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4% 중후반인데 새로 받으러 가면 그렇죠. 네. 사실 전세자금대출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집은 안 사도 예. 되지만 예.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데 되죠. 근데 이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저렇게 많이 오르면서 많이 그렇죠. 요즘 저게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네. 최근에 100bp 가량 올랐습니까? 새로 받으러 가거나 뭐 그러면 그렇죠. 지난해 상반기 한 2% 중반 후반 이랬는데 100bp가 아니라 지난해랑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200bp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되죠. 4% 중후반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분들은 맞습니다. 생활비 아껴 써야죠. 그렇죠. 뭐 2억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뭐 원리자가 한 41만 원 정도 됐는데 예. 금리가 한 뭐 2.5% 3.5%로 뛰면 75만 원까지 늘어나고 4.5% 가까이 뛰었다고 하면 뭐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니까 진짜 많이 뛰었구나. 그렇죠. 네.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달에 뭐 50만 원이 훅 더 나가게 되는 거니까 네. 치킨 덜 사 먹고 치킨을 얼마나 덜 사 먹어야 50만 원을 아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자를 50만 원 더 내야 돼요, 한 달에. 네. 그럼 뭘 줄이겠습니까? 치킨. 뭐 그런 거겠죠. 네. 뭐 과일, 뭐 이런 거.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비싼 과일 좀 덜 사 먹고 싼 과일로 맞습니다. 대체하고 예. 뭐 주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옷 덜 사고 무슨 뭐 원래 잘 원래 안 사죠. 원래 잘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문제가 좀 맞습니다. 되겠고 앞으로 그러면 더 오릅니까? 코픽스는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오늘 좀 전에 그 얘기했는데 맞아. 네. 그 얘기죠. 뭐 코픽스는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예. 오르는 게 그 뭐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네. 오히려 대출이 안 나간다라고 하면 2% 말처럼 코픽스가 안 오를 수 있죠. 저는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이 잘 안 나가면. 대출이 안 나가면 경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 그렇잖아요. 경기의 문제보다기보다는 이제 집을 놓고 살지 말지가 팽팽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꼭 뭐 집을 사는 것만으로 대출을 받는 건 아니기도 하니까. 뭐 전세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전세 그런 것도 있겠군요. 예. 자, 오늘은 금리 상황 일기예보처럼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의외로 꼼꼼한 기자 김상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